네, 안녕하세요. 비트무세입니다.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된 유튜브 중에 제일 흥하는 채널이 저는 부동산 관련 채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분들도 썸네일이나 혹은 뭐 제목에 어그로 끌려서 많이 클릭하시려나 라는 걱정을 하면서 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는 결국엔 강남 아파트도 폭락한다 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람의 뷰로서 하는 이야기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일부는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일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도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믿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그냥 방구석 유튜버로서 떠드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같은 얘기 한번 드리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뷰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한다고 했죠. 하나는 투자의 뷰가 있다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화폐, 돈으로서 쓰이는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할 때 오늘은 이쪽에 훨씬 치중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모으시는 분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오늘 제목만 봐도 뻔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우상향할 거다라는 거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뻔한 소리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뻔하지 않은 내용도 저는 후반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으로서의 뷰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실제로 뭐 지방 부동산은 조금 가격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뭐 변동률 추이라고 했거든요. 뭐 대구 같은 데는 좀 0.25% 빠진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빠지는 지역도 많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부동산 잘 모르지만 이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다. 가능하면은 강남 아니면은 뭐 한강 벨트, 여러 가지의 제도의 이유상 그냥 똘똘한 한 채 들고 있으면은 그게 지금은 정답이야 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은 계속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방은 빠지는 게 그렇다 치는데 강남 아파트는 폭락할 일이 없지 않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면서 영상 클릭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강남 아파트는 특히 원화 기준으로는 당연히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원화를 기준으로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몰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저는 절대로 원화 기준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당연히 원화는 무한정 늘어난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정부 부채라든지 화폐를 찍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점점 이렇게 J커브 그리면서 속도가 가팔라지는 느낌을 저 같은 일개 개인이 물가가 뛰고 화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정도면은 그 뒷단에서는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찍혀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가 찍혀 나오는 속도에 비해서 강남 아파트라는 거는 공급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10층짜리 아파트 바로바로 재개발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높게 지어봐야 50층 이상 넘어가긴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100층, 200층 이렇게 모든 아파트가 지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 방어, 가치 저장의 측면을 위해서라도 강남 아파트 사는 분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강남 아파트는 절대 떨어질 일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론이라는 제목은 저는 일단 원화 기준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 원화 기준으로도 예를 들면 지금 한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 언더가 돼야 정상 아니냐, 이런 폭락론을 믿는 분이 계시면요,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빠질 거다, 이런 논리 펴시는 분들도 가끔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게 저는 원화가 풀리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더 풀면 더 풀었지 이걸 줄이는 게 저는 이제는 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랑스 같은데 폭동나는 거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절대로 긴축재정 이거 못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른 짤방 하나 가져왔는데, 97년부터 온갖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뭐 집을 왜 사냐 이런 얘기 했던 많은 논리들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 2014년부터는 기억이 나는데요. 네, 폭락을 외치는 수많은 분들 다 지금은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도 많이 얘기들 하시죠. 그냥 번외로 가끔 폭락하는 그런 집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사고 싶은 집이 아닙니다. 진짜 뭐 입지가 너무 안 좋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갖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남들도 갖고 싶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이런 집들은 영원히 원화 기준으로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꼭 깔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을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원화가 그만큼 똥값이 되는 속도를 잊지 마셔라 라는 맥락
맥락으로 먼저 얘기 드립니다.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넘어갈 건데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하면은 비트코인 개수 기준으로는 지금도 실제로 폭락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막연히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네이버에 2015년부터 가격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2017년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그 2017년 중에서도 살짝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지점이 있길래 현대 아파트 가격이 그 당시에 최저가를 봤더니 뭐 18억 3천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개에 한 3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일 수도 있는데 그냥 러프하게 300만 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한 6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줘야 그 당시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요, 이때 최고가가 62억이다 라고 그냥 가정을 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봤을 때 대충 한 개에 1억 6,200, 한 1.62억 정도로 가격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62억을 1.62억 정도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대충 38개 정도, 러프하게 40개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 주면은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년 정도 만에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10분의 1 토막도 안 되게 폭락한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얘기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입장에서 부동산이 폭락 중이다라고 하는 논리 중에 제일 기초적인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얘기하는 게, 저 같은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모으는 분들이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전 세계의 가치를 저장하는 모든 자산들을 어디선가 이런 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블록들로 표현을 한 게 있길래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 세계의 자산의 밸류가 900테라인가요? 대략적으로 900테라 달러. 이게 아마 테라가 1조거든요. 그러니까 900조 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비트코인은 지금 1조 달러 정도의 가치를 한다라는 표입니다. 근데 뭐 금 같은 경우에는 16조, 뭐 예술품 18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은 지금 330조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대비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서 부동산보다는 모을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가 굉장히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50년 뒤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그때의 강남이 지금의 강남과 같은 위상일까요? 저는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유행어 중에 천당 위에 분당 있다, 뭐 이런 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실제 위상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의 입지라는 것도 은근히 그 위상의 변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라고 전제를 깔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강남의 위상이 조금 무너진다라고 해도 지금 기준보다는 원화 기준으로는 훨씬 더 비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채 20억짜리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최소한 1000억 이상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50년이면은 원화가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비트코인 개수 기준으로는 이렇게 부동산이 떨어질 거야 라는 게 제일 뻔하고 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 하려고 영상을 만들지 싶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가 오늘의 결론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처럼 원화를 미친듯이 국채 발행하고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원화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원화의 신뢰가 떨어질수록 이 단계를 거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화를 주고받는 걸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달러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자국의 화폐가 망한 나라들은 전부 다 달러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잡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게 저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달러도 법정화폐, 연준에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얘도 점점 신뢰를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체계까지 무너지고 나면은 그때는 비트코인 본위제를 시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근본위제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리 화폐는 들고 오면은 비트코인 몇 개랑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본위제를 시도를 하다가
그것도 지금 법정화폐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무너지고 나면은 그때는 비트코인 자체를 우리가 일상화폐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한 50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좀 먼 미래처럼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 잡담을 끼워 넣으면은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같은 노선을 탄다, 약간 통제의 노선을 탄다라고 하면은 CBDC를 거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화폐가 점점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일상화폐가 되는 날이 저는 언젠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를 먼저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날이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닐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투자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돈으로 진짜로 쓰는, 우리 뭐 예를 들면 순댓국 한 그릇에 10,000원이에요가 아니라 순댓국 한 개에 뭐 1,000사토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자체가 화폐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자산의 가치 자체가 이 자산은 비트코인 몇 개랑 바꿀만 하지 라는 식으로 비트코인 개수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생산 기술은 무한히 오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즉 구매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플레 방어를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집, 그러니까 정확히는 좋은 입지의 집을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가지고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일해서 번 돈, 비트코인 그냥 적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결국엔 지금의 저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갖는 게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거주보다 이쪽을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비트코인에게 내어주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에 부동산도 그냥 실제 소비를 위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가치 저장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날과 감에 따라서 우하향하는, 비트코인 개수가 기준으로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우하향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동차도 사고 나면은 계속해서 감가를 맞게 되잖아요. 나중에 팔수록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는 비슷한 느낌의 소비재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을 우리가 화폐로 쓰는 미래가 왔을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왜요? 달러라는 개념이 사라져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얘도, 골드는 그때도 뭐 투자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그냥 예를 듭시다. 그러면은 골드는 얼마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10만 개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 모든 금은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지요. 그리고 여기 현금으로 얼마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사라지겠죠. 그냥 비트코인으로 쓰일 텐데 여기가 없어질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권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함부로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채권 시장도 굉장히 위축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역시도 가격표가 달러 기준이 아니라 몇 비트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TC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는 미래가 올 거라는 거를 저는 지금은 믿음의 단계로 얘기 드리지만, 이게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우리 일반 개인들은 구할 방법이 없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 하나 달러를 주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쟁여두셔서 개인 지갑으로 하루빨리 옮기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게 저는 지금 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께 전파하고 싶어서 일부러 어그로가 끌릴 만한 제목을 나름대로 골라봤습니다. 부동산 폭락할 거다, 강남 아파트도 폭락할 거다 라는 얘기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이거는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집을 왜 사려고 할까요? 정말 거주 안정 그거 하나만 보고 사려고 할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원화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위한, 가치를 보존하는 용도로서 집을 사는 게 정말 집을 사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할까? 비트코인이 더 가치 저장을 잘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가치 저장의 기능이 더 우월한가 라는 부분들은 제가 만든 다른 영상들, 좀 옛날 영상들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그냥 제가 꾸준히 이런 얘기 맨날 할 겁니다. 비트코인 찬양론을 많이 펼칠 거고 여러분들께 믿음을 많이 전파할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꾸준히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설득이 되시는 시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시는 시점에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기 시작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